네, 어서오세요. 타로 여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일단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번 주에 갑자기 쉬게 되었었죠. 요새 일할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지금은 투잡을 뛰고 있는데 연말까지 겹치다 보니까 가족 약속은 또 못 깨겠고 영상 찍고 편집하는 데까지 도통 시간을 못 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게 됐지만 제발 예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벌써 새해가 다가오고 있어요. 11월 중순부터 새해 직전까지 커플이 제일 많이 생기는 달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헤어지는 커플들도 종종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은 재회운을 준비해봤어요. 일단 평소처럼 이 중에 한 더미의 카드를 골라주시면 되시고요. 뽑기 전에 이것은 제너럴 리딩이라는 것을 알고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 고르셨으면 방 번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각자 객실에서 뵙겠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1번번 분들 카드 리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의 시점으로 헤어진 이유 부분을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이 이 관계에 정말 많이 노력했다는 흔적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은둔자 카드는 관계에서 느꼈던 고립감이랑 외로움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상대방이랑 같이 함께 있었을 때도 외로운 순간들이 참 많았던 것처럼 보여요. 상대방과의 연락 문제로도 자주 다투기도 했을 거고 내가 이 관계를 혼자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닐까? 나만 놓으면 이 관계가 끊길 것 같은 이 느낌은 뭐지? 라고 일본방 분들은 느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킹 오브 완즈랑 은둔자 조합을 보면 왠지 두 분의 에너지가 확연하게 달랐다 라는 게 느껴져요. 일본방 분들은 좀 더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관계를 붙잡으려고 했다면 상대방은 반대로 소극적이고 신중한 태도로 여러분 노력에 제대로 화답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흐름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결국 1번방 분들이 참아왔던 불만들이 어느 순간 폭발했을 가능성이 커 보이기도 하고 서로의 생각이랑 가치관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한 것도 이 무게의 차이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면 여전히 상대방을 향한 미련이 좀 남아있는 게 보여요. 투 오브 완즈랑 페이지 오브 완즈가 여러분들의 내적 갈등이랑 자그마한 희망을 품고 있다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투 오브 완즈는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연락을 해봐야 할까? 그 전에 연락을 하면 받기나 할까? 그냥 이대로 끝내야 되나? 이런 질문들로 머리 안에 가득 차 있는 모습 같고 페이지 오브 완즈는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이번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1번방 분들이 아직 상대방에게 주도적으로 다가가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물론 좋게 끝난 것도 아니고 몇몇 분들은 먼저 연락하는 행위가 억울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 주길 바라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은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 좋게 이별을 했던 안 좋게 이별을 했던 이별 후에는 누구나 복잡한 마음을 느끼기 마련이니까 근데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여러분들이 더 지칠 수 있다고 느껴져요. 그럼 상대방의 시점을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의 카드들을 보면 이 사람도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세븐 오브 완즈 카드랑 에이드 오브 컵 카드는 상대방이 지금 자신을 방어하고 감정적으로 닫혀있는 상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세븐 오브 완즈는 상대방이 주변과의 갈등이나 방어적인 태도를 나타내요. 그래서 여전히 마음의 벽을 쌓고 자신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에이드 오브 컵은 어디로 떠나다, 정리하다를 상징하는데 상대방도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이고 또 그 감정을 마주하는 상황이기보단 그냥 묻어두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는 일 때문에 바쁘게 지내는 모습도 보이는데 감정적인 면에서 제대로 정리도 안 되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오히려 바쁘게 움직이거나 일에 몰두하면서 마음속 감정을 덮으려고 노력 중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누군가가 다가와도 철벽을 치거나 마음이 금방 떠버리는 상황이 많고 상대방도 완전히 정리가 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카드가 나오는데 광대 카드가 나왔어요. 상대방의 마음속엔 뭔가 새로운 시작을 향한 열망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데 이게
이따가 더 보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겠지만 여기까지 볼 땐 둘이 앞으로 어떤 흐름을 타느냐에 따라 다르게 볼 수도 있거든요. 말 그대로 새로운 만남을 찾고 싶어하는 열망일 수도 있고 광대 카드에서 보이는 것처럼 여행을 떠나지만 들고 있는 짐은 여행이라고 하기엔 너무 조그맣고 신발도 한쪽은 신고 한쪽은 안 신는 모습이 보이는데 우리 관계가 이렇게 많이 서툴고 비록 문제는 많았지만 다시 우리가 새로 만난 것처럼 새 출발해보고 싶다는 마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럼 카드를 더 뽑아서 재회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월드카드는 관계의 완성이랑 뭔가 화합을 상징하거든요. 상대방과 진심으로 대화를 한번 나눠보는 것이 좋고 충분히 과거에 대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인지를 하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다면 재회 가능성은 충분히 높아요. 포 오브 완즈도 같이 뜬 걸 보면 결과도 좋을 것 같다고도 얘기해주고 있어요. 서로가 마음을 맞춰서 이전보다 더 안정적인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해주고는 있기는 한데 일단 식스 오브 소드가 나온 걸 보면 서로가 아직은 거리감이 느껴지긴 하거든요. 이게 여러분들도 아직 상처가 제대로 아문 상태가 아닌 걸 수도 있고 상대방이 아직 마음을 열기 쉽지 않은 상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재회를 하고 싶으면 누군가는 먼저 용기를 내야 해요. 근데 여기서 만약 1번방 분들이 먼저 연락을 한다고 하면 전차 카드가 나온 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움직이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아마 상대방은 여러분들의 진심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거란 소리도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선 너무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재회 후에는 어떤 그림들이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막상 재회를 하시게 된다면 재회를 하기 전에 마음 먹었던 서로를 위해 이 부분들은 좀 변해야겠다 와 같은 다짐들이 조금 약해질 수 있어 보여요. 금방 또 똑같은 이유로 다툼이 시작되긴 하지만 그 전보다는 좀 나아진 형상을 띠긴 해요. 서로 무의식적으로 우린 이렇게 가끔 안 맞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 만날 때보단 얘가 마음을 확실히 편하게 만들어준다 라는 게 생겨버려서 그전에는 서로 잘 안 풀고 그랬다면 그거에 비해서는 잘 풀려지는 서로가 안 맞는 부분을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끌어가다 보면 계속 좋은 관계로 다시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재회를 안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행보를 알려드린다면 마음속은 당연히 불편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생각보단 괜찮게 넘길 수 있어요. 가끔씩 내가 잡을 거 그랬나? 하고 미련이 당장 사라지진 않겠지만 나도 나의 단점 같은 것을 보완하고 그 전 연애에서 배울 점을 기억해서 활용한다면 다음 연애에선 좀 더 좋게 흘러가는 흐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 제가 비교를 했을 때 뭐가 더 좋을 것 같냐라고 묻는다면 전 다음 연애가 좀 더 좋은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재회도 나쁘지는 않은 그런 느낌.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 혹은 조언이 될 만한 카드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언 카드로는 사이스, 멜랑콜리, 프리즌 카드가 나왔어요. 이 세 카드는 모두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별의 고통이 결국은 여러분들을 더 완전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요소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사이스는 한숨이라는 뜻이죠. 저희가 한숨 쉬는 이유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딱 한숨 쉬면서 스트레스를 좀 진정시키는 그런 행위잖아요. 살면서 저희는 많이 해봤을 거예요. 한숨 쉬게 만드는 일들 전부 다 과거에 겪어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통은 잠깐일 뿐이야. 이것도 한숨 쉬고 훌훌 털어낼 수 있어 라는 감정이 들어가 있어요. 멜랑콜리는 우리가 슬픔을 느낄 때 우린 생각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때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도 하고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모면을 해야 할지도 생각해보기도 하고 지나왔던 길들을 되짚어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지 생각해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고 프리즌은 말 그대로 감옥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과거에 얽매여 있다면 그 벽은 스스로 허물어야 한다 라는 메시지예요. 여기서 감옥은 감정의 감옥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방 안에 여러분들은 갇혀 있어요. 근데 그건 누가 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스스로 나와야 해요. 그래야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결론은 재회를 선택을 하던 새로운 길을 걷던 모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도 좋은데 여기서 1번방 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이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때론 우리를 많이 아프게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게 해주는 요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리던 저는 1번방 분들의 행복만을 바랄게요. 그럼 1번방 분들의 리딩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내년에는 행복한 일들만 있기를 바라며 그럼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맘 편하게 웃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안녕히 가세요.
네, 어서오세요. 이번분들 카드 리딩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분들의 카드를 먼저 살펴보면 소드3가 우선 눈에 띄는데, 이 카드는 깊은 상처, 아니면 배신, 그리고 감정적인 고통을 상징해요. 두 사람의 연애는 이 카드들로 봤을 때 처음에는 괜찮았을지는 몰라요. 근데 서로의 주장이 강하기도 했고 의견 충돌이 잦았던 게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다툼이 반복되면서 서로 배려하지 못한 행동들이 점점 쌓였겠죠. 결국 이런 행동들 때문에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걸로 보여지는데, 특히 카드에서 보여지는 흐름으로 봤을 때 상대방이 이별을 일방적으로 통보했을 가능성이 커 보여요. 혹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기울이면서 여러분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을지도 모르겠는데, 초반에 말한 3 오브 소드 카드가 살짝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배신감, 깊은 상처. 어쨌든 마음에 칼이 꽂힌 듯한 깊은 아픔이 이번 분들한테 남아있다. 카드에서 보여지는 이미지에선 칼이 꽂히기 전 이미지가 보이시죠? 여러분들도 이별을 예상하지 못했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막상 그 순간이 직접 다가오니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온 거죠. 내가 그래도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난다고?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남아있는 걸로 느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을 보면 솔직히 아직도 그 사람을 놓지 못한 상태예요. 카드들에 따르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어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막상 다가간다? 라고 생각해보면 내가 왜 먼저 연락해야 되지? 상대방이 먼저 잘못했잖아. 이런 느낌이거든요.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생각하기도 할 거예요. 지금 연락해봤자 똑같은 일이 반복될 텐데 연락하는 게 맞을까? 내가 뭐가 아쉽다고? 좀 약간 자신의 마음을 부정하는 단계랑 희망을 품는 단계가 섞인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은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먼저 연락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느낌인데, 전체적으로 무척 혼란스러운 상태인 것으로 보여져요. 그럼 상대방은 어떤 상태인지 보도록 하자면요. 카드들에 따르면 상대방도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속으로는 갈등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투소드랑 정의 카드가 나왔는데 이 두 가지의 선택지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져요. 과거로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시작을 해야 하나? 와 같은 느낌인데, 정의 카드가 같이 나온 거 보면 조금 다시 돌아가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 같은데 그냥 새롭게 시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쪽으로 기운 느낌이에요. 이렇게 보면 상대방은 여러분들을 완전히 잊지는 못한 상황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함께 했던 시간들이 남아있다 보니 그게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자신의 삶을 좀 더 우선순위에 두고 감정을 억누르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럼 상대방의 더 깊은 속마음은 뭔지, 제외하고 싶어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은 아직까지는 서로 제대로 마음이 안 추스린 상태? 그리고 생각 정리가 안 된 상태로는 다시 재회하고 싶지는 않는 느낌인 것 같아요. 현재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아직까진 자기가 부족한 부분도 물론 많이 느꼈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만나오면서 배웠던 것들이 많았나 봐요. 떨어져 있는 동안은 자기의 여러 가지 결점들을 고쳐나가고 싶다고 마음을 먹은 상태이기도 하고, 지금 당장 다시 만난다면 분명 나로 인해서든 아니면 너로 인해서든 이별을 하게 될 이유가 반복될 것 같다고 단정 지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둘이 재회를 함으로써 더 갈등을 겪으면서 더 멀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섞여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현재는 아무래도 연애보다는 다른 것에 더 집중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재회는 좀 어려워 보이고, 여러분에게 연락이 만약 오더라도 겉으로는 태연해 보여도 갈등을 크게 겪을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안 만나기를 이 사람은 택했고 긍정적으로 흘러갈 흐름으로 보여지진 않아서 다시 재회를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근데 조금 흥미로운 건 나이트 오브 소드가 말하기를 시간이 지나 서로가 상처를 치유하고 또 우리가 한층 성장을 했을 때 언젠간 상황이 달라지면 다시 한번 너를 다시 보러 오고 싶다 라는 느낌이라, 어떤 형태일지는 모르겠지만 미래에는 다시 연결될 가능성은 있어요. 상대방분과 미래에 만약 재회를 하게 됐을 때, 그리고 재회를 하지 않은 나의 세상은 어떨지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분과 다시 재회를 하게 되면 그전에는 마찰이 있었던 부분들을 이미 기억하고 있는 상태에다가 많이 보완된 상태로 둘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될 거기 때문에 다행히도 서로가 타협적으로 변할 것으로 보여져요. 에이스 오브 컵,
아마 새롭게 시작하는 느낌으로 흐름이 예상이 되긴 하지만 이 상황이 오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릴 것으로 느껴져서 큰 기대를 하거나 성급하게 연락을 기다리기보단 헤어져서 마음이 아프고 보고 싶고 하는 마음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근데 지금부턴 서로의 각자의 세상 속에 사는 느낌으로 기대감부터 조금 낮추고 혼자서 살면서 나의 세계에서 나의 중심을 만드는 것부터 우선일 것 같아요. 그래야지 만나더라도 상대방에게 동요가 안 되고 곽과 을의 관계를 예방할 수 있거든요.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나도 그 상황에 그 전과는 다른 새로운 사람이 돼야 하고 좀 더 나아지고 성숙해져야 좋은 흐름을 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을 만나던 다른 사람을 만나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좋으니까 깊게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상대방과 재회를 안 한 여러분들의 세상도 나쁘진 않거든요. 타워 카드랑 킹 오브 소드가 나왔는데 허물어진 타워의 이미지처럼 상대방에게 있던 미련들이나 감정들을 없애는데 성공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만나는 흐름이에요. 그냥 지금 느끼고 있는 고통이 마치 진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킹이라는 지위 자체가 자신감이 바탕이 되어 있거든요. 과거고 나발이고 그 경험들 때문에 여러분들 연애 스킬이 늘어서 오히려 남들을 꼬시고 댕길지도 몰라요. 재회를 택하지 않은 여러분들의 세계에는 리더십 기질도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이랑은 다른 이미지로도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릴 메시지나 조언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컨버세이션 그리고 하우스, 러브 카드가 나왔어요. 러브랑 컨버세이션 조합으로 만약 본다면 다른 사람들과 재회에 대한 고민이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주관적인 생각에 갇혀있다 보면 무심코 성급한 행동이나 경솔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상의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 사랑은 반드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행복은 반드시 사랑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우스 카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장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 공간 혹은 가정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모로 자기만의 시간을 가져보거나 또 주변 사람들과 시간을 가져보기도 하면서 행복을 느낄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속에서 다른 새로운 이성이 눈에 들어올 때도 있을 거고, 당장 지금 물리적으로 멀어진 사랑을 쫓기보단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세계를 먼저 바라보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리딩을 끝마치긴 했지만 사실 재회를 선택을 하던 새로운 이성을 만나던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걸 따라가는 게 맞아요. 그게 후회 없는 선택일 수도 있고, 선택해서 후회를 느낄 수는 있지만 무엇보다 어떤 결과를 맞이하던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으로 생각해서 내 마음이 부서진다 하더라도 그게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양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미래에 다음 연애를 하던 결혼을 하던 분명 이 경험들이 분명 도움이 될 거란 말이에요. 저는 사람이 고통을 겪을 때 그냥 단순히 아픔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더욱 주의하게 되고 단단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매일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더라도 이건 나를 더욱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성장통이다 라고 받아들이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분명 그땐 나 참 순수했고 귀여웠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강인해질 거라고 굳게 믿어요. 그럼 이번 부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내년에는 행복한 일들만 있기를 바라면서 그럼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마음 편하게 웃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럼 안녕히 가세요. 네, 어서오세요. 3번번 분들 카드 리딩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헤어짐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면 킹 오브 컵스, 여왕제, 연애운으로 본다면 좋은 편에 속해 있는 카드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때는 최대한 이 카드들의 단점들을 끄집어 올려서 생각하는 편이에요. 한번 차근차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일단 두 카드가 전부 지위가 높은 카드니까 두 분의 기운이 좀 센 편이에요. 서로가 쉽게 지려고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래서 사소한 걸로 싸우더라도 일이 커지는 상황이 빈번히 일어났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모종의 신뢰와 균형이 깨지는 사건이 있었음을 암시해요.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다던가 누군가가 바람을 피웠을 수도 있고 어떤 숨겨졌던 비밀이 밝혀졌다
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둘은 감정적으로 서로 많이 의지를 했다면 각자에게 기대는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지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서운함도 많이 쌓이고 큰 고비가 생겨서 서로 합의하에 헤어진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확실한 건 두 분의 신뢰나 관계에 넘기지 못한 큰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느껴져요. 근데 현재 삼모범들의 마음을 보면 이별에서 많이 벗어난 모습이 보여요. 광대랑 에이스 오브 완즈 카드가 여러분의 감정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미 과거의 상처를 어느 정도 극복한 상태이기도 하고 새로운 인연을 찾으러 모험을 떠나려는 느낌이에요. 아주 약간의 미련은 남아있을지도 모르죠. 아마도 여러분 곁에 이미 다른 이성이 있거나 누군가와 바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상대방이랑 헤어진 기간이 좀 오래되었거나 아니면 그냥 단순한 호기심으로 딱히 미련까지는 아닌데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지낼까 정도의 궁금증 정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겠죠? 근데 아니다, 나는 진짜 아직 미련을 못 버렸고 너무 많이 힘들어요 하신다면 진짜 죄송해요. 다른 방법도 골라주시면 안 되실까요? 어쨌든 그럼 상대방의 상황은 어떤지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의 상황은 지금은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여요. 친구들이나 동료들이랑 자주 어울리고 자기 할 일에 집중하면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기간으로 봤을 땐 기운도 조금 올라오고 있는 시기라 이성이 꼬이기도 할 것 같거든요. 알고 있던 사람이랑 연인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만약에 애인이 이미 계신 상황이라면 좋은 관계로 발전되고 있는 형태로 보인다. 근데 상대방의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나 속마음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조금 흥미로워요. 여기 별이랑 파이어 오브 컵이 나왔어요. 여기서 별은 희망이라는 의미가 심어져 있거든요. 희망이란 것은 우리가 미래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나 바람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지금 당장 닿을 수 없는 거리라서 더욱 빛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희망을 꿈꾸고 있는 거고 그 자체로도 빛나면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마치 별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비록 우리는 별의 거리만큼 멀어졌지만 내 마음속엔 하나의 반짝이는 별처럼 너는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가슴 한켠에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가끔씩은 여러분들의 추억을 꺼내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Five of Cup, 후회와 미련이라는 뜻이죠. 같이 붙어있는 기간엔 서로가 힘들었을 수도 있지만 이별은 아마도 자신의 불찰이었거나 서로 어긋나기 시작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별하는 상황인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후회는 조금 있지만 그러기엔 거리가 너무 벌어졌다. 정리하자면 상대방은 새로운 관계에 있더라도 여러분과의 관계가 완전히 잊어버린 상태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재회의 가능성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사실 재회의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여요. 왜냐면 서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방향으로 가기로 된 것 같거든요. 혹은 방금 전에 말했다시피 이미 누군가 한 분은 연애 중일 수도 있어요. 은둔자 카드도 그렇고 전반적인 카드들로 유추해보면 중간에 분명 연락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등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을 결국 묻어두기로 결심했고, 만약 여러분들에게 연락이 오더라도 현재 나인 오브 완즈 카드처럼 마음의 벽을 친 상태로 연락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아니면 그냥 무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만약 두 분이 재회를 한 세계, 그리고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행보는 어떨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분이 만약 재회를 하게 된다면 좀 좋은 흐름을 타는 느낌은 사실은 아니에요. 교황이랑 데스카드가 같이 나왔는데 서로 신뢰하는 이해관계에서 또 엇갈리기 시작할 것 같거든요. 만나더라도 조만간 갈등이 생길 것 같아요. 한쪽이 육체적 사랑만을 원하게 될 수도 있고, 확실한 건 그 전처럼 똑같은 느낌으로 돌아가는 건 좀 힘들어 보이고, 그쪽으로는 운이 안 따르는 대신에 여러분이 새로운 이성과의 관계를 꾸려나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나왔어요. 새로운 만남에 대한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만약 전애인에게 미련이 아직 남아있다면 식스 오브 소드, 그곳을 벗어나야 새로운 인연 운을 잡으실 수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 애인이 있으시다면 전 애인을 확실히 잊어야 발전되는 연애로 된다고 해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조언 같은 것들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자면, 여기서 Fortune, Frivolity, 그리고 Sweetheart 카드가 나왔어요.
여기서 보이는 나비 카드는 그대로 해석하면 경박함, 막 까불대는 불안정성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문장 그대로 해석하기보단 이 카드 속 나비의 유동성에 집중하셔야 돼요. 애벌레에서 변태 과정을 통해 나비가 되듯 변화와 함께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이 된다고 해요. 처음에는 날개짓이 서툴고 앞으로 장애물들도 많겠지만 결국에는 더 나은 결과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와 반대로 여러분들이 변화를 수용하지 않으면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해서 과거에 대해 얽매이기 시작한다면 끝도 없이 집착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낙담하지 마시고 나비처럼 계속 앞으로 날아가야 한다고 조언을 하기도 해요. 나머지 두 카드를 볼게요. 스위트할 카드는 연인을 말하는데 여러분이 애인이나 썸이 있으시다면 현재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길 권유한다고 하고, 만약 썸이나 애인이 없으신 상태면 유동적으로 움직이면 나만의 짝을 만난다고 예언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포춘 카드는 앞으로 여러분들은 좋은 연애운의 흐름을 타고 행운의 연속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는데 감정적으로 여유롭고 풍요로워지고 긍정적인 미래를 예언하는데, 아직 미련이 있으신 분들은 과거 인연보다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를 택한다면 그 전보다는 훨씬 좋은 연애를 하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 사실 누군가에게 얽매일 필요도 없이 그냥 솔로이셔도 행운이 들어오는 시기라서 연애를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은 도전해도 좋고 그게 아니더라도 좋은 기운이 나에게 찾아온다 라고 하네요. 네, 여기까지 3번문 리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과거의 상처를 잘 이겨내고 있고 앞으로 더 나은 사람과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추억이었던 과거를 돌아보면서 성장한 여러분들은 이제는 새로운 인연과 함께 진정한 행복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나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내년에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그럼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맘 편하게 웃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럼 안녕히 가세요. 네, 어서오세요. 4번번 분들 카드 리딩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실수로 5장을 뽑았어요. 그냥 추가 카드라고 생각하고 그냥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카드들을 보면 4번번 분들은 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책임감과 관계 균형이 문제였었던 것 같아요. 헤어지면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예를 들면 다른 사람에겐 친절하게 대하면서 나한테는 무책임하고 소외감 들게 만드는 행동을 했다거나, 또 그것이 서운해서 고쳐가고 또 맞춰가자고 나오면 알겠다고만 말하고 고쳐지지 않은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거나, 둘 중 어느 한 분이 상대를 홀대했거나 상대방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했지만 충분히 응답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관계에 대해 무책임해지는 기간을 겪었을 수도 있어요. 카드를 보면 한쪽은 말을 타고 한쪽은 마차를 타고 있는 것처럼 서로의 관계의 속도도 달랐을 뿐더러 누군가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대로 관계를 이끌어가려고 노력했지만 서로의 생각이 엇갈린 부분도 많고 더 이상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탱오브 완즈도 말하고 있지만 어느 한쪽이 관계에서 과도한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라면 여러분들이 더 많은 감정적, 물질적 책임을 졌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여러분들을 지치게 했을 가능성이 커 보여요.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왜 너는 나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봐주질 않는 거야?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을 더 외롭게 만들게 됐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잠깐 떨어져 지내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둘의 합의를 통해 각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보여져요. 현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마음을 들여다보면 상대방에 대한 감정을 어느 정도 정리하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이 보여져요. 태양이랑 이제 식스 오브 소드 카드가 현재 여러분들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 두 카드는 복합적인 마음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태양은 여러분들이 이 관계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미래를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정 떨어질 대로 다 떨어져서 난 미련 없이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것과 동시에 식스 오브 소드 카드도 이동과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분명 나는 너를 잊고 새로 시작하려고 해. 근데 이동은 예정은 되어 있지만 이건 아직 출발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한편에 미련은 조금 남아있어.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의 발목 잡고 있는 게 억울함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내가 당한 게 너무 많으니까 너가 나를 잃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떠나고 싶은 거야. 그래야 내 억울함이 풀릴 것 같거든. 근데 이게 사실이라면 이해는
이해는 되는데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상대방이 진짜 나쁜 사람이었으면 나도 상대방이 잘 안 되길 당연히 빌죠. 나는 여러분들 편이니까 항상. 근데 그 감정 자체가 발목을 잡고 있는 요인이 되니까 그냥 놓아주는 게 오히려 이득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만약 그렇다면 더 길게 말하기보단 상대방의 현재 상황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은 지금 현재 자신의 삶에 몰두하느라 바빠 보여요. 이 사람은 애초부터 자신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연애를 1순위로 두지 않았을 성향으로 파악이 돼요.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들을 안 좋아했던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냥 감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감수성이 풍부했던 그런 느낌이고 단지 성향이 안 맞았던 것 뿐인 것 같아요. 상대방은 막 그렇게 감정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T 성향이 좀 강한 느낌? 헤어진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했을 가능성도 높아 보여요. 이 사람은 그냥 단지 안 맞아서 헤어졌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여러분하고 애초에 안 맞는 성향, 여러분에겐 답답한 사람인 것 같아요. 또 은둔자 카드도 등장한 걸 보면 상대방은 지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아니면 그냥 어차피 될 수 없는 관계였나? 하고 의구심은 품을 수 있는데 마땅히 정답을 나서서 찾지는 않는 그런 모습? 이런 성향은 여러분들이 눈높이를 맞춰서 얘기할 필요는 있어요. 여러분들은 감정적으로 상대방보단 고차원의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차원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 사람도 답답하겠지. 잘하고는 싶은데 그런 센스는 타고나진 않았으니까 여러분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잊지는 않았지만 나는 이 제외가 맞는 답인 건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외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재회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서로가 향한 마음이 동일하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재회를 진짜 원하신다면 몇 개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선 에이스 오브 소드. 솔직한 대화, 명확한 의사소통. 일단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을 제대로 전달을 해야 해요. 여왕제, 여러분들이 용기를 갖고 직접 먼저 다가가셔야 돼요. 은둔자 카드는 먼저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용기만 갖고 해결하기보단 여왕제처럼 부모와 아이와 같은 눈높이로 다가가야 돼요. 상대방은 여러분만큼 감정적으로 성숙하려면 아직 멀었거든요. 많은 인내심과 배려심이 필요로 해요. 그리고 둘의 대화는 과거의 문제를 비난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풀어나가는 데에 초점을 잡으셔야 돼요.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어느 정도 해결하실 수 있고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재회를 엿보지 않아도 다른 사람과 새로운 시작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 재회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다신 돌아오진 않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거절하는 느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안 들기 시작을 할 거예요. 텐 오브 소드는 무언가의 결말, 종지부를 찍는다 라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간직하고 있는 마음이 이번 상황을 통해 정리를 하게 된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재회를 하게 됐을 때의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초반에 나왔던 전차 카드가 막바지에도 또 나온 것을 보면 어느 한 사람이 주도권을 잡고 이끌어가는 모습이 보여져요. 여태까지 읽은 걸로 봤을 땐 여러분이 더 유력할 것 같은데 아마도 재회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되는 흐름을 타게 될 것으로 보여져요. 또 그전에는 누군가에게 많이 기댔던 연애를 했었다면 이번 재회를 통해서는 좀 더 다른 연애로 변할 수 있다. 서로 각자만의 시간을 존중하면서도 서로에 대해 가림 없이 앞으로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바로 지적을 하기도 하고 근데 나쁜 뜻으로 하는 건 아니고 같이 고쳐나가는 느낌으로 현실적인 연인 관계의 흐름을 탈 것으로 보여져요. 하지만 한편으로도 걱정되는 부분들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 한켠으로는 조금 불편할 수 있는 긴장 상태에 놓여있는 관계를 유지하게 될 수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땐 재회를 하고 나서 저는 행복할까요? 라고 제게 되물으신다면 저는 조금 애매하다 라고 밖에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조언이 될 만한 메시지가 무엇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머천트, 위도어, 러버 카드가 나왔어요. 머천트는 상인이란 뜻이거든요. 한마디로 손해를 보면 안 되는 직업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재회를 하던 새로운 인연을 도전을 하던 나의 희생이나 손해를 보면서 만나는 행위는 좀 아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리고 상대방과 만나기 전엔 장점과 단점을 확실히 파악하고 나서 행동을 하시는 게 좋고, 위도어 카드는 사실 과거의 슬픔이나 상처를 정리해야 한다라는 메시지거든요. 이 카드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얽매있기보단 새로운 관계에 도전해보는 건 어때? 라고 추천하는 느낌이에요. 뒤따라오는 러버도 사실 새로운 사랑이 찾아올 거라는 암시를 알려주고 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좋아하는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행동해보는 것도 좋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까지 리딩은 다소 좋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너럴 리딩일 뿐이고 실상은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전애인분에 대해서 제가 못 맞췄을 수도 있어요. 단지 저의 역할은 여러분에게 다른 시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 생각 정리를 도와주는 것, 그리고 오롯이 저는 여러분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란 것, 이거거든요. 어떤 선택을 해도 나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지만 제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상처를 안 받기만을 바래요. 그 상처가 경험으로 친다면 물론 앞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모든 상처가 경험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나는 여러분들이 성장통만큼만 아팠으면 좋겠어요. 그럼 4번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내년에는 행복한 일들만 있기를 바라면서 그럼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마음 편하게 웃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또 찾아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